간단하게만 마무리하는 말씀과 함께 좀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글로벌 코로나 시대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곧 올 건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G20만 봐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효율적인 소통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앞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큰 결정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까 이야기한 많은 부분처럼 그 누구와도 경쟁을 하고 하는데 실력은 충분하지만 그걸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앞으로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할 것인데, 이 세계대학생 토론대회가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세계대학생 토론대회가 2021년 7월에 열린다는 것은 그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까지 계신 여러분이, 그리고 이 시간까지 봐주시고 계신 여러분이 그 첫걸음에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일방적일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예감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줌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바마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긴 시간을 버티셨기 때문에 이 긴 시간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모두 이 정도면 그래도 질문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 종일을 들었잖아요. 오바마처럼 갑작스럽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자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저의 개인 사항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늘 세션에 대해서도 괜찮고요, 오늘 연사자들 개인적으로 저는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사자들에 대해서 물어봐도 좋고요. 이제 그 대망의, 저는 충분히 이걸 즐깁니다. 이 고요함과 어색함. 네, 드디어 감사합니다. 혹시 중국 분은 아니시죠? 네. 마이크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개부터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한양대학교 토론 동아리 HYDS 소속 한인섭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계속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들어보니까 계속 팬데믹 상황에서 토론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진짜 종식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온라인으로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변경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변경이 된다면은 그게 부분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확인을 하자면 우선 오프라인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질문인가요? 가능성이랑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오프라인이 허용이 될지, 그 양상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시는지. 네. 우선 제가 방역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노바백스 백신이고 이번에 방역 집단 감염률이 어느 정도, 면역률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는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선 질문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박수 한번 주시고요. 첫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저희는 언젠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언젠가 돌아갈 거고, 이게 온라인으로 제속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의 장점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까 온라인으로 만난 그 외국인들과의 줌 세션이 결국은 온라인으로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많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오프라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어떻게든 오프라인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여행을 하고 싶듯이 결국은 모든 게 다 오프라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이런 세션들이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토론 대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토론 대회와 함께 문화 행사도, 부대 행사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영상들을 보셨어요. 많은 영상들이 저희가 오프라인일 때, 코로나가 없을 때 진행했던 정말 많은 다양한 세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와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 많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모르겠고, 아마 열심히 우리 제약회사에 계신 분들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 백신을 다 퍼뜨려 주시고 계시고, 치료제도 나오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이겨낼 거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독감이 되더라도,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좀 있으면서라도 지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그냥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이런 순간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역시 여기는 그래도 토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질문을 할 줄 알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먼저 저쪽 뒷분 초록 옷 입으신 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저는 토론 동아리에 소속돼 있진 않지만 학교에서 토론을 해봄으로써 토론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된 경우인데요. 대부분 보면 이제 토론 동아리를 통해서 대회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동아리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경우나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토론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적절한 질문이에요. 사실 토론 동아리가 있는 게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들의 토론 동아리가 이미 아까 세계 토론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한대토와 키다 이 두 연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연합들만 해도 사실 대학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대학 수를 바탕으로 이제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론 동아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나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여는 대회들은 그래도 토론 동아리 기준으로 참가 신청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도 그냥 파트너 한 명만 찾아서 바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보통 토론 대회를 운영을 하고, 동아리가 있으면 연습하기가 편하죠. 연습하기가 편하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연습도 하고, 서로 붙어보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토론이라는 그 활동의 특성 자체가 없다면, 그러니까 동아리가 없다면, 아니면 연습할 사람이 같이 없다면 한계가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은 토론 동아리를 찾아 들어가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자료들도 드리고 하는 거가, 저희한테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베이트 코리아한테 소통을 하셔도 좋고, 키다나 한대토 같은 곳에 소통을 하셔도 좋고 해서 어떨 때는 동아리에 가입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가입을 하지 않아도 오픈 세션들이라는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픈된 세션들에만 참여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의 역할은 그런 기회들을 찾아드리는 것일 거고, 또 여기 와주신 것처럼 이런 기회들이 생겼을 때 오셔서 이런 환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가시면서 또 다른 토론 동아리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그래서 참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바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디베이트 코리아도 그렇고, 이제 코리아 WDC 2021도 그렇고, 이제 디베이트 코리아의 어떤 존재 의의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유럽에는 지금 토론 문화나 토론 분위기가 굉장히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분위기나 그 어떤 환경이 어떤 디베이트 코리아의 비즈니스 모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토론 분위기를 활성화시켜서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만큼 혹은 유럽만큼 어떤 그냥
국민 대다수가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도록 약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여러 가지 유계 질서, 뭐 형동생 하는 것도 있고 6.25 사상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뱉지 않아 하는 그런 개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소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활성화가 되기까지. 짧은 답변이 있고 긴 답변이 있습니다. 짧은 답변은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시켜주시면 바로 올해 안에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쪼크고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몇 년이라는 수치를 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토론을 열심히 하자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해야 되는 것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약에 학교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학교 안에 교과목 안에 토론을 넣고 교육과정 안에 토론을 넣어야만 사실은 진정한 토론 문화가 만들어진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교육부 장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는 교육부에서 이런 토론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도 디베이트 코리아에서 국회나 교육부, 문체부랑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자체 내에서라도 토론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는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실제로 돼서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에 분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토론 동아리에 소속돼 있거나 원래 흥미가 있던 학생은 아니었었고, 이번에 우연치 않게 참여하면서 오늘 계기로 좀 흥미가 생긴 것 같은데, 너무 다행입니다. 맨 처음에 계획식 때 아까 보여주셨던 EBS 영상이 되게 개인적으로 좀 약간 놀라운 영상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였으면 어떤 질문을 했을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은 것 같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사무총장님이셨으면 어떤 질문을 하셨을지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사실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뭘 물어봤을까요? 2010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2021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편의를 위해서 2021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202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좋은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질문을 못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는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질문할 게 없으면 하는 질문이 있긴 해요. 그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할 게 없으면은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질문은 그 어느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또 답하기 쉬운 질문이에요. 어떤 거나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누가 물어봐도 그건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진지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놓읍시다 하면서, 근데 요즘 관심사는 뭡니까? 그러면 그 관심사가 북핵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막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큰 이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펜트하우스에서 왜 하면서 자기가 그게 지금 당장, 아니면은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어떠한 캐릭터가 어땠다 뭐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풀어가고 싶다면 쉽게 풀어갈 수 있게, 어렵게 풀고 싶다면 어렵게 풀 수 있게 좀 공간을 내주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2개 정도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에 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 신분으로 친구 따라서 온 케이스의 사람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릴 때 환경으로 문화적으로 그 토론 문화에 많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디베이트 아니면 디스커션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올라오는 그 본능적인 감정들, 화남, 속상함, 그런 아주 원초적인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다스리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사무총장님은 이런 거를 어떻게 컨트롤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나요? 화를 참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토론을 할 때에 화가 나는 거는 컨트롤이 가능한 이유가, 그거에 몰입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토론할 때 가장 중요한, 의회식 토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제를 찬성 또는 반대를 제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하면서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제 자신한테 이게 싫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토론의 규칙이고, 또 이걸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가져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아니면은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토론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은 좀 내려놔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토론 방식 중에 하나가 인신공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보면 다 네거티브잖아요. 누구의 가족과 누구의 개인사와 누구의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자체는 정말 개인에 대한 공격인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또는 그 사람의 정책, 이런 부분들로 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근데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아는 사람 이렇던데 라는 형식으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 개인적인 부분들이 아닌 조금 더 논리적인 부분으로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화도 같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있나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내용을 할 이야기가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잠깐 다시 일로 돌아가자면, 네,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어가고자 하느냐, 결국은 간단해요. 이미 다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토론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토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토론 동아리 가입하셔야 되고, 토론 대회 나오셔야 되고, 오늘 같은 행사에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계대학생 토론대회가 있다면은 세계대학생 토론대회를 진행하는구나,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토론대회 같이 나가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해서 토론대회를 만들어 달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기업들한테 다니고 기업들과 지자체, 정부에 가면서 토론대회를 같이 엽시다, 토론대회 열어주세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아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요를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대회에 참여해 주신다인 거고, 저희가 이런 남아공까지 가서 한 활동의 예시입니다. 저희는 세계 한국어 토론대회를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여는 게 목표가 되겠죠. 이 세계 한국어 토론대회를 바탕으로 글로벌 코리안 스피킹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어를 알리고 또 한국어를 알리고 토론을 알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로 외국 사람들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정상회담에 신기했던 이유는 그게 가능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고 그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세계한국어 토론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신 바와 같이 한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어 토론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글로벌 한국어 커뮤니티에 포함된 토론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 커뮤니티까지 함께하면 정기적인 모임이 생길 거고, 정기적인 모임을 바탕으로 서로 알게 되면서 시너지까지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베트남, 아이디아, 그리고 미국, 영국 다양한 토론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토론 커뮤니티와도 MOU와 함께 상호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곧 세션이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도 남아서 같이 이야기하셔도 좋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눠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다른 관계자와도 대화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서로 최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대학생 토론대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도 한번 보시고 뭐 라이크랑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서 세계토론대회도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희 오늘 세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봐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세계대학생 토론대회 참가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라운드 너무나도 응원하고 정말 누가 우승할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가 우승을 했어요. 올해는 한국 대학교 중에 한 대학이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디베이트 코리아 윤석호였고요. 저희 많은 운영진 그리고 콘솔에서 고생해주신 모든 협력사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